안녕하세요. PTC에서 CAD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최적화된 CAD 솔루션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웹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 실시간 Q&A 창에도 많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PTC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로그인 하셔서 실시간 답변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퇴장하시기 전에 설문지 작성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CAD 시스템은 미드레인지 CAD와 하이엔드 CAD로 나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미드레인지 CAD를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설계자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좌측 화면에 보시는 이 세 가지 주된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불안정한 라지 어셈블리 퍼포먼스로 인해서 작업 중에 셧다운되는 현상이라든지 이 설계 에러 문제로 데이터가 얽히는 문제나 유실되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오픈 속도 등의 속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CAD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커널이 교체되면서 이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이 공급되고 있고, 그나마도 이 많은 버그 문제로 설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적인 확장성 때문에 초기에 도입해서 사용하던 CAD 시스템에 비용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복 투자를 하거나 결국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드레인지 CAD 시스템을 포기하고 이 하이엔드 CAD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결국에 우리 설계자가 원하는 설계 환경은 이 안정적인 어세이를 작업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 버그 없는 커널이 사용되고 이 안정적인 CAD 시스템, 그리고 이미 안정적으로 개발돼서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다채로운 확장 기능을 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 최적화된 설계 업무 환경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적화된 설계 환경에서 설계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뭘까요? 이 설계 시간이 단축되고, 설계 시간이 단축되면 납기가 단축되죠. 납기가 단축되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적화된 설계 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 미드레인지 CAD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이 하이엔드 CAD 시스템인 PTC 크레오로 전환한 사례 4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JR 오토메이션의 사례입니다. 이 JR은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이 라지 어셈블리 설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드레인지 CAD 시스템에서 크레오로 전환하면서 라지 어셈블리 작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장비 공급 업체인 캐터필러사의 사례인데요. 이 캐터필러의 설계팀 역시 이 불안정한 라지 어셈블리 퍼포먼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미드레인지 CAD에서 크레오로 전환을 했고, 이 미드레인지 CAD 공급사에서 함께 공급하는 이 PDM을 넘어선 PTC 윈칠 PLM을 함께 도입해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여러 협력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베어스핏의 사례입니다. 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베어스핏의 아이템은 라지 어셈블리가 아니에요. 이 베어스핏은 베리언트 설계와 설계 탐색 기능 때문에 이 미드레인지 CAD 솔루션에서 크레오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 PTC 크레오가 공급하는 베리언트 설계와 이 설계 탐색 기능이 다른 CAD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고 더 뛰어난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FSG 사례는 이 효과적인 곡면 설계와 유연한 모델링 기능의 이유로 크레오로 전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크레오가 제공하는 곡면 설계의 서피스의 특장점에 대해서도 잠시 후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상당히 많은 CAD 시스템의 전환 사례를 공유 드리고 싶었으나 이 시간 관계상 4개만 먼저 보여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미드레인지 CAD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하이엔드 CAD의 가격에 대한 부담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PTC는 한시적으로 크레오가 아닌 이종 CAD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크레오 전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준비한 컨텐츠를 잘 들어보시고 이 최적화된 CA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45분간 본격적인 웹캐스트를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설계 생산성 향상 부분은 PTC 김준호 차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호 차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PTC 코리아 김준호 차장입니다. 크레오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계 품질 향상 부분은 PTC 김한수 상무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한수 상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계 품질 향상 통한 설계 최적화 기술을 소개하고 말씀드릴 김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옮겨서 우리 김준호 차장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차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PTC 코리아의 김준호 차장입니다. 크레오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C 본사에서는요, 약 7천여 개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미들급 3D CAD를 사용했을 때 문제되었던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지 어셈블리입니다. 설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라지 어셈블리를 로드했었을 때 불편함을 겪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성능 저하 발생, 그리고 소프트웨어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셧다운이 되는 상황도 발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위 조립품에서의 작업 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설계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새로운 설계 대안을 위해 기존 모델을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을 수정하기도 어렵고 한 번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CAD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서피스입니다. 요즘 소비재에 대한 제품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죠. 점차 곡면의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 신제품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피스 작업이 복잡하고 개인의 역량과 경험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기술이다 보니 설계자를 위해 최고보다는 최선의 기능을 가진 3D CAD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전문적인 서피스 기능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각 팀 간 서로 다른 CAD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쉽고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호환되고 수정하여도 연결관계를 유지하는 CAD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미들급 CAD를 사용 중인 고객사에서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한 통계치였고요. 모델링만이 주 목적인 미들급 CAD보다는 엔지니어링 CAD인 크레오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는 타사 CAD 대비 대용량 어셈블리를 핸들링하는데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화 표현을 사용하면요, 작업 레벨에 맞게 형상의 세부 레벨을 줄일 수 있는데요. 모델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나 피처를 제거해서 모델을 열고 작업하시는데 필요한 메모리 양을 줄임으로써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단순화 표현 기능으로 외부 공급업체나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지적재산 기능을 숨기는 데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어셈블리에서 컴포넌트의 수나 복잡성을 관리하며 시스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좌측은 S브랜드의 CAD이고요. 우측은 PTC의 크레오입니다. 동일한 라지 어셈블리를 오픈할 때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작업 영상을 녹화를 해 보았습니다. 네, 우측의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36초에 모델이 오픈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S브랜드의 CAD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어셈블리임에도 불구하고 약 49초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뭐 S브랜드뿐만 아니고 경쟁사 여러 가지 CAD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쾌적화된 CAD에서 제공하는 라지 어셈블리에 대한 퍼포먼스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CAD 시스템에도 라지 어셈블리 퍼포먼스를 잘 표현하기 위한 팁스 앤 택이 있는데 PTC 크레오에서 제공하는 라지 어세이 기능은 어떤 점이 다르고 더 좋은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부장님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들급 CAD의 경우 부품 수가 한 3,000개에서 4,000개 이상이면 성능 저하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크레오는 온디맨드 방식의 통합된 자동 경량화 표현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빠르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단순화 표현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컴포넌트를 읽어드릴지에 대한 여부와 그 시기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최소한의 모델 데이터로만 작업하고 필요하면 추가 설계의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는요, 메모리를 200메가 이하 시작하는 크레오 베이스 메모리 최소화 기술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단순화 표현을 자동으로 경량화하고 최소 메모리 관리로 PC 성능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라지 어셈블리 작업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탑다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탑다운 설계를 이용하면 컨셉 설계 단계에서 외관을 설계하기 때문에 내부 상세까지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탑다운은 전체를 어떻게 모델링할지 정해져 있고 모델링에서 잦은 수정이나 변경이 예상되는 것, 그리고 주변 조건도 정해져 있을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면 수정이나 여러 가지 에러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3D CAD 프로그램에서는 2D CAD와 달리 데이터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오는요, 뼈대 모델에 가지고 있는 형상을 후속 모델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들급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에 설계 변화 감지나 파생 설계 시 안정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DE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도 구매하는 모듈이었었죠. 설계 대안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전용 도구인데요. 설계자가 여러 버전의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 없이 체크포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생된 설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때문에 미들급에서 전환을 검토하시는 고객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미들급 CAD 중에는요, 컨피규레이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CAD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사용할수록 파일 용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요. 문제는 히스토리 저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크레오에서는 히스토리 저장도 되고 더 추가적으로 설계 대안에 관련된 부가 기능도 많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영상드린 탑다운 및 DEX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어셈블리 안에 기차 탑승칸에 대한 뼈대에 대해서 트리 구조를 미리 구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미리 구성한 어셈블리 구조 내 뼈대 파트에 포함할 형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요. 이름을 스트럭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형상을 추가를 하겠고요. 마찬가지 이름을 인테리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구성한 스트럭처 형상을 상세 설계하기 위해서 미리 구성한 스트럭처 어셈블리 내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형상도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어셈블리로 복사합니다. 기본 구성은 완료되었고요. 각각 파트를 할당받은 4명의 설계자가 상세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탑다운은 뼈대를 구성하고 하위 어셈블리에서 상세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나와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DEX를 이용하여 설계 대안을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외관의 스케치 값을 변경하여 하나의 설계안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의자와 같은 주문형 제작 방식의 제품에도 유용합니다. 형상을 수정하고 데이터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저장함으로써 또 다른 설계안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이 넘어가 버렸는데요.
두 번째 점프 지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 라지 어셈블리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의자 핸들 지지대가 없어진 것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 대안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면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오갈 수가 있습니다. 라지 어셈블리에서는 지금 보시는 뷰 매니저 창을 통해서 단순한 표현으로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오의 탑다운과 DX를 하시면 최적의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피스입니다. 크레오의 파라메트릭의 모델링의 장점과 자유형 서피스 생성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개념 설계 및 자유형 서피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서피스에 대한 공유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다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제품이나 가전 제품 등 이런 소비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공면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죠. 이런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 속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스타일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들급 CAD는 모델링이 메인이죠. 단순한 서피스 작업이 아닌 제조 가능한 형상의 서피스 작업이 미들급에서 가능할까요? 자, 영상을 통해서 크레오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레오 서피스 기능은요, 파라메트릭 기능과 그 다음 프리폼 서피스의 기능이 결합된 기능이죠. 이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서피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화면과 같이 이미지를 배치하고 서피스 스타일링 기능으로 곡률 도표의 선을 활용하면 쉽게 개념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에 대한 각도 설정을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도와줍니다. 영상이 모르고 넘어갔는데요. 네, 곡률 분석 기능을 통해서 스타일에 따른 커브에 대한 최저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곡선에는 언제든지 포인트를 삽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쉽게 서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곡선을 사용하면요, 자동으로 면을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안쪽에 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요, 중간에 굴곡이 있어도 인지하여 면을 생성해 주고요. 지브라 맵을 통해서 곡면의 매끄러운 정도와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한 서피스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레오 기능을 활용하면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제조 가능한 형상의 면을 구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각 부서별로 다른 3D CAD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데이터 통합 공유가 어렵죠. 네,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미드레인지 CAD에서도 이종 CAD로 설계된 CAD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우리 PTC 크레오가 지금 얘기하는 최적화된 그 CAD 시스템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이종 CAD 데이터의 활용 기능이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부장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미들급 CAD의 경우 타사 CAD 데이터를 오픈할 수는 있지만 타사 CAD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솔리덕스 파일을 크레오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크레오에서는요, 바로 솔리덕스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레오 안에서 수정된 사항의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들급 CAD와의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 CAD를 사용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데이터의 재사용이라든가 공유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크레오의 유나이트 테크놀로지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므로 따라서 불필요한 라이센스를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장표의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크레오에서의 AR 기능 지원입니다. 우리가 3D CAD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열심히 모델링 작업을 하시고 그 모델링을 이제 검토를 하실 때 이 모니터 안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하시죠. 그런 모델링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수를 최소화하실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트 테크놀로지와 AR 데모 영상이 이제 같이 있는 영상입니다. 네, 미들급 CAD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배치하고 조립을 하고요. 플렉시블 모델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케치 없이 모델링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AR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툴이 아니고요. 크레오의 툴 메뉴 안에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모델의 중심 표식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공유할 것인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그 수신자가 이메일을 확인하면 디지털 기기를 통해 현실 세계의 3D 모델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미들급 CAD는 단순 모델링을 위한 툴입니다. 하지만 크레오는 엔지니어링 CAD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PTC의 김한수 상무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준호 차장의 세션에 이어서 설계 품질 고도화를 통한 설계 최적화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클리언스 앤 클리피지 기능입니다. 요즘 제품은 기구적인 기계 요소와 그리고 전기적인 성능을 결합하는 메카트로닉스 제품이 대부분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전기적인 안정성을 검증하고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오의 누전 방지 분석 기능인 클리언스 클리피지 기능은 이러한 정기적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물의 도체와 부도체 특성을 정의하고 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스파크 또는 누전 발생 부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정기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클리언스 클리피지 분석 기능을 통해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 획득에 필요한 참조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내용이라서 좀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요즘 제품의 추세가 이 정기적인 제품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그러니까 근래부터 이제 UL 국제 표준으로 스파크 어널리시스 발열 분석이 필수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한 인증을 요구할 때 이제 필수적인 기능이고 인증 획득에 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클리언스 앤 클리피지 기능 데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스위치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부품 모드에서 부품 또는 구성되어져 있는 피처에 대해서 정기적인 전도성을 정의하는 CTI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되어 있는 CTI
정보들이 어셈블리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품을 정리를 함으로써 제거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되어진 전도성을 바탕으로 대상물에 대한 정기적인 특성인 전압과 접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려한 클리어런스 클리피지 제한값을 정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의 거리와 그리고 연면 거리 그리고 옵셋 거리 등의 어떠한 제한값들을 정의를 하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여된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돌리게 되면 통과 여부를 하이라이트 되어지고 VA를 어떤 영역에서 통과되지 못한 준수하지 못하는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부품과 주변 도체에 대한 그리고 단락벽을 생성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락벽과 전련 부품을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부품에 대한 전련 부품을 정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돌리겠습니다. 앞 케이스와는 다르게 4가지의 케이스 중에서 3가지는 통과하고 1가지가 통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클리어런스 클리피지를 제한값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품단에서 수정을 해주고 이 수정한 값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클리어런스 클리피지 제한값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계를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상과 같이 정기적인 분석을 예방하고 클리어런스 앤 클리피지 분석을 통해 설계 품질 향상 방법을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 품질 향상의 2번째 방법으로 크리오 비헤비얼 모델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설계를 하신다면 대부분의 설계자는 설계 모델링과 도면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설계에는 설계 목표가 있고 이 설계 목표를 만족하는 3D 모델 산출물이 나와야 합니다. 과거 경험이 많은 설계자는 설계에서 나오는 설계값을 입력하여 확인하고 다시 값을 수정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해서 설계 목표에 다가가는 설계 작업을 해 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시간과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하셔야 하고 이런 작업은 설계자에게 지루한 작업이며 설계 생산성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크리오 비헤비얼 모델링은 다양한 분석과 응용을 통해 설계 목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 즉 인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설계 목표에 수렴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최적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자가 크리오에서 설계 모델의 설계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을 주는 주요 치수와 인자들 그리고 파라미터 범위를 간격을 설정해 주고 계산을 실행하게 되면 크리오는 설계값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수정하면서 설계 목표에 수렴하는 최적의 설계값을 찾아내어 줍니다. 이러한 크리오 비헤비얼 모델링은 설계자에게 수정과 확인이라는 알 수 없는 횟수의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설계 목표를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화면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의 장력을 감안한 최적 각도를 찾아내는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이 반복적인 작업을 BMX를 통해서 간단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유체가 흐르는 덕트의 경우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거나 유속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면 변화를 확인하고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한 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의 최상단에 보시면 터빈의 블레이드 형상이 있습니다. 이 터빈의 블레이드 형상에 표면 마찰을 최소화하고 단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최적화하는 경우 이 블레이드의 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적의
최적의 단면적을 유지하게끔 최적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골프 드라이버 헤드 형상의 경우 헤드의 스윗 스팟을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리고 이 위치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이트의 경우 조명이 특정 지점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의 뒷면 반사경의 공률을 계산하고 최적화하는 경우를 예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어셈블리는 스노우 모바일의 연료 오일 탱크 어셈블리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아세이가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실제로 오일이 채워진 오일의 형상을 구현한 내용입니다. 이 형상을 분석을 통해서 용량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탱크에서 유지되어져야 하는 최저 용량이 있습니다. 이 애드 마킹이 되어 있는 이 영역은 스노우 모바일의 경우 아주 위험한 자연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출발 전 항상 최소 연료를 확인하고 애드 라인에 따라서 채워져야 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오에서는 최적화 목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정의에 맞는 베리언트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적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고울은 탱크의 용량을 일정 용량, 즉 3.71리터 이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최소 유지되어지는 마킹이 되는 지점의 용량은 1.19리터가 되어져야 한다는 설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치수가 반영되어져 있는데 설계 인자들의 요소 중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미리 파악해서 이 값들에 대해서 범위를 주고 연산하게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의된 범위 내에서 최적화 과정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의된 설계 최적화 목표에 맞춰 설계 최적화가 확인이 되어지고 그 내용을 차트에서 그래프표로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용량을 3.6리터가 3.7리터로 증가하고 최소 용량이 1.47리터에서 1.19리터에 맞춰지면서 애들라인의 높이가 125에서 110으로 변경되어지는 최적화 과정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오 비헤비얼 모델링은 모델링에 포함된 여러가지의 3D 정보를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응용을 통해 설계 목표에 만족하는 결과를 자동으로 돌출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신속한 최적 설계값 파악과 확정은 설계자에게 업무의 여유와 새로운 설계 시도의 도전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설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이끌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메스캐드와 크리오의 설계 연계 기능을 이용한 설계 품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스캐드는 쉽고 직관적인 공학 계산 문서 작성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TC의 주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메스캐드는 제품의 사양, 기준, 치수와 같은 주요 변수를 문서 형식으로 정의하고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스캐드는 크리오와 같이 통합되어 연동할 수가 있고 다른 CAD 시스템과 즉 솔리드워크 또는 오토데스크, 인벤트와 같은 다른 이기종 CAD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 변수들이 메스캐드를 통해서 개선되어지고 결정되어지면 이 값들이 크리오로 전달되고 설계에 반영되면서 정확한 계산으로 도출된 설계값을 바탕으로 한 설계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크리오와 메스캐드의 연동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이 어셈블리의 주요 설계 변수는 화면의 추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의 타입, 임펠러의 두께, 하우징의 두께, 그리고 체결된 볼트의 개수 등을 주요 설계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변수들은 이전의 메스캐드 분석에서 계산되어져서 가져온 값입니다. 지금 이전의 계산 값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되어져 있는 값들이 메스캐드에 있는 값들이 크리오의 파라미터와 그대로 일치됨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메스캐드의 계산 문서를 살펴보면 설계 주요 변수들이 정의되어 있고 수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계산식에서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 크리오의 현재 파라미터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메스캐드의 계산식에서 주요 4개 변수들을 한번 수정을 하면서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펠러의 모델의 타입과 임펠러 하우징의 재질, 그리고 프레임에 걸리는 압력, 그리고 적재한 볼팅의 접촉면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정된 값은 메스캐드에서 바로 연산이 되고, 이 연산된 값은 크리오에 바로 가져와서 즉시 변경되고 모델을 재생성하여 업데이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스캐드에서 받아온 값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설계 최적화를 이끌어내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크리오 설계 기능과 설계 노하우가 반영된 메스캐드 계산 기능을 연동한 설계를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고 빠르게 설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 타캐드에서는 이 엑셀을 활용해서 이 설계 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엑셀이나 공학계산기로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그럼 메스캐드로 작업하는 것의 큰 차이점이 그럼 뭔지 좀 요약을 해달라.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메스캐드와 크리오가 연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설계 누락이나 설계 값을 잃어버리는 휴먼 에러를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값이나 아니면 현재의 값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휴먼 에러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계산에 나온 값을 크리오와 통합된 환경에서 바로 값을 추출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차이점은 설계 계산 소프트웨어의 이중화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사가 설계 계산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엑셀과 같은 스프레이시트를 사용을 해서 계산값을 별도로 받아서 별도로 계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크리오와 메스캐드의 연동이 되어진 방법을 택하신다면은 이런 엑셀이나 또는 프로그램 또는 다른 이기종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값들을 한 곳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관리되어지고 이 관리되어지던 포인트들이 크리오와 PTC 제품에 묶여서 설계 자산화되고 동시에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리오에서 반영된 신기술과 이를 이용한 설계 품질 최적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학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의 CAD 시스템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PTC는 크리오 3.0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을 꾸준하게 포함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최소의 물리적인 조건 설정으로 3D CAD 모델을 자율적으로 생성하는 제네레이티브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 GTO, GTX 기능입니다. PTC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레스텀 AI 인공기술과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자에게 혁신적인 설계 케이스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설계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택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두 번째로 크리오는 띵웍스 기반의 IoT 기술을 활용하여 추측에 의한 예상 설계가 아닌 센스로부터 수집한 실제 측정 정보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덕트 인사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스트나 현장의 실측 데이터를 띵웍스로 수집하고 설계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크리오는 가져온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의 분석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확신을 들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측정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CAD 공급업체는 요즘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스타시스와 머티리얼즈와 같은 유명 3D 프린팅 벤더사와 공동으로 협업하는 추세입니다. 크리오는 설계 데이터를 단순히 3D 프린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자 생성과 트레이의 자동 배치, 그리고 검정, 마지막으로 프린트와 연결해주는 적정 설계 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설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3D 프린팅할 수 있게 하는 측정 및 제조 솔루션으로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엔지니어가 설계 모델을 구조, 열, 유동에 관련 해석을 직접 하고 해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설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해석 기능은 엔시스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을 크리오 모델링 기술에 완벽하게 통합한 것입니다. 설계자는 해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설계 의사결정을 즉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이처럼 4가지 정도의 강력한 크리오 신기술을 적용한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오를 적용한 최적 설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I 오토모티브는 앞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나이더 전기화 또는 L&T 일렉트로닉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고객사는 비슷한 사례이지만 클리언스 앤 클리피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기적인 적합성 검증과 적합성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문제 지점의 정확한 파악과 설계 생산성을 2배 이상 개선하였다고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요구사항에 맞는 시장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제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해별 모델링을 사용한 다양한 적용 사례입니다. MTB 바이크 제조회사인 산타크루즈는 최적의 서스펜션을 설계하기 위해서 BMX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서스펜션의 압력과 스프링 반응을 감안한 최적의 두께와 위치를 결정하는 계산을 BMX를 통해서 약 800번 이상의 수동 반복 계산을 제거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경주 전문 조직인 팀 펜스키의 경우 다양한 판금과 주조 부품에 대해서 BMX를 사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자동차 엑셀 제조사인 라바 엑셀의 경우 단조 가공에서 최적의 형상 변화를 위해 단조 소재의 덧살 배치에 활용하여 약 40분의 1에 이르는 설계 시간 단축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에어 컴프레서를 제조하는 아틀라스의 경우 장치에 사용되는 벨트 길이의 계산에 BMX를 활용하여 최적 벨트 길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TC에서 요즘 이머징 기술로 자랑을 하고 있는 제네레이티브 설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볼보 트럭과 자코브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례입니다. 볼보는 슈퍼트럭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설계 중량의 감소와 그리고 최대 응력의 감소, 그리고 두 개의 별도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고요. 자콥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인의 우주 유영 중에 착용하는 생명 유지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센스 브라켓과 산소 탱크 고정 브라켓을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시 중량 감소와 최대 응력 변화의 폭을 대폭 감소시키고 신개념의 브라켓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작하고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PTC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과 적용에 대한 내용은 PTC 또는 PTC 파트너사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 설계 방법과 그리고 적용 사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제안 드리는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박종호 부장님께서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션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 기술적인 특장점이라든지 전환했던 사례들, 그리고 데이터의 호환성,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시간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복되는 질문 중에 좀 특이한 질문 3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그럼 다른 CA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S브랜드 CAD 제품을 사용하다가 바로 크레오를 구매해서 사용한다면 이 데이터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가 정말 50% 디스카운트를 해주냐?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 yes라고 제가 PTC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50%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 PTC 코리아에서만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PTC를 공급하는 이제 글로벌리 진행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50% 디스카운트를 적용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첫 번째 질문 이제 교육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셨는데, 저희 PTC 코리아의 기술부 지상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아이한테 이거 가르쳤더니 금방 설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지금 아이한테 이거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더욱더 자세한 설명과 이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설문지에 요청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